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전 11시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의회 난입 당시 폭동을 주도해 내란을 선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로 50조 원의 피해를 남긴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가 또 미뤄졌습니다. 권 씨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레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 첫날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네, 고속도로는 계속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심시간 무렵까지는 이동이 많이 답답하겠는데요. 먼저 8시 기준으로 알아본 이 시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대전까지 4시간 30분이, 목포까지는 7시간 40분 내다보고 있는데요. 원활할 때보다도 3, 4시간 정도 더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에서 꽉 막혀 있는데요. 8탄부터 답답합니다. 총 55km의 정체길이 보이고 당진과 서산, 대천휴게소, 또 끝으로 동군산에서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도 풍세 요금소나 탄천휴게소에서 논산 가는 길 상당히 어려운데요. 251번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도 논산 분기점 다다를 때까지 20km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1번 경부선은 총 82km 정체인데요. 동탄과 입장, 천안 등이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안개가 유독 많아서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해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도 나쁨이라 마스크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오늘 고향 가는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짙은 안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특히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 내륙, 전라 내륙에 안개를 예보했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아래 짙은 안개입니다. 이 구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짧은 가시거리를 감안해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안개는 낮은 기온과 만나 도로에 얼어붙기도 합니다. 겨울철 많은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된 블랙아이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과 터널 출입구에는 안개가 더 짙게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도 기승입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설 당일인 내일 더 진해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내일 오후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 등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고향 가는 길, 마스크도 넉넉히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확실시되는데 사상 초유의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8일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처음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와 콜로라도 유권자 측의 변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 가담 여부입니다. 지난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고 수정헌법 규정은 대통령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변론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Can you take the person that's leading everywhere and say, hey, we're not going to let you run?
You know, I think that's pretty tough to do, but I'm leaving it up to the Supreme Court. 현지 언론은 대법관 다수가 보수 성향이라 후보 자격 박탈에 회의적이고 진보 성향 대법관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It'll come down to just a handful of states that are going to decide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s a pretty daunting consequence. 연방 대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콜로라도주 등에서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윤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두고 현지 법원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송환을 청구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환송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권 씨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한 신년 대담에 비판이 잇따릅니다. 사실상 사장 인사권을 쥔 KBS와의 녹화 대담이었던 점, KBS 앵커가 명품백 대신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바꿔 부르고 이 이슈로 부부싸움을 했냐며 가볍게 질문했던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질문은 대담이 시작된 지 50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품백 대신 조그마한 파우치란 표현으로 입장을 묻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분 정도.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100분 대담 중 20여 분은 윤 대통령 부친이 물려준 책장이나 각국 정상들의 선물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데 씁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중 노래를 불렀던 에피소드의 뒷이야기는 자료 화면까지 보여주며 묻습니다. 대통령이 영어 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기사화되고 가장 많이 검색된 장면은 사실 그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장면인데 그 미리 좀 준비하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 신청을 하고 이제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다 보니 네. 저도 그걸 피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 소절 한 거죠. 생방송도 아니고 지난 4일 촬영 뒤 편집된 녹화물이라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KBS의 영어 명칭은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인데 전두환 시절에 코리안 바보 만들기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KBS가 다시 그런 비아냥을 듣는 그런 어용방송으로 돌아오고 싶습니까? 반면 여권에선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대통령께서 소탈한 모습으로 또 나름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나 고민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다. 그리고 설명하는 모습에 상당히 저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JTBC 최규진입니다.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한 축구대표팀이 지난밤 귀국했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웃으며 들어온 클린스만 감독은 불같은 여론에 대해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Wow. A lot of people. Nice question. I very much enjoy coaching this team, and obviously we badly wanted to win the Asian Cup.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So overall the entire year we played since I'm here. Yeah,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we end up with the tournament, which is a very, very difficult tournament. It's played in the Middle East. And historically, for teams from East Asia, if it's Japan, Korea, or China, or other teams, it's very, very difficult to play. Well, to be honest, I don't know the reasons. To be honest, I don't know the reasons. Maybe some trophies with his club team as well, if it's doable. But he will be definitely with us in the future time, definitely. 감사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새벽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또 폭발한 건데 용암이 수도관을 덮치며 온수와 난방이 중단되자 아이슬란드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깜깜한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듯 붉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호텔 복도에 울리는 비상벨 소리에 잠에서 깬 손님들이 황급히 짐을 챙겨 나옵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약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오전 5시 30분 강력한 지진 활동이 있었고 30분 뒤 화산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s we were driving, we could see the fissure just expanding and the lava rising upwards. And 지난달 중순에 이어 한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자 아이슬란드 당국은 해당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땅속 용암이 수도관을 덮치면서 난방에 필요한 온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Heating system has gone out. We heat our houses with hot water that comes from over there. That is not. I don't think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but it could be cold tonight. 아이슬란드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수와 전기를 아끼라고 권고했습니다. 33개의 활화산이 있는 아이슬란드에선 지난 2010년 화산 폭발로 유럽 전역에 화산재가 퍼지며 항공편 10만여 편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연휴 첫날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리는 소셜픽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우리 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소속팀 토트넘에 복귀했는데요. 토트넘 공식 계정은 잘 돌아왔다 소니 이 말과 함께 포옹으로 동료의 환영을 받는 손흥민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훈련에 나서는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주장은 이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은 환영 대신 엿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던 클린스만 감독에게 한 남성이 뭔가 던지면서 크게 소리치다 결국 제지당합니다. 이게 축구냐고! 뭘 던졌나 바닥을 살펴보니 호박엿입니다. 축구 팬들은 위르겐 아웃, 클린스만 고 홈. 이렇게 강하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왜 비판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클린스만 감독, 알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을 다녀온 뒤 겪은 불쾌한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유튜버는 순대를 먹고 난 뒤 생각했던 가격과 달라서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을 받았다는데요. 저희 떡볶이랑 순대 하나 주세요. 고객은 8,000원에 일반 순대에 내장을 섞어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지만 더 비싼 10,000원짜리 모둠 순대를 팔려는 수법이었던 겁니다. 또 이렇게 어느 매장에서도 카드 결제가 어려워 특히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13,000원이요? 카드는 안 돼요. 물가가 올랐다지만 시장의 분식 가격이 너무 비싸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K푸드라고 인식하기 다소 아쉬운 맛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유명한 시장도 이렇다니 정직하게 팔면 더 잘 팔릴 텐데 시장의 행태에 꼬집었습니다.
200만 유튜버 오킹이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킹은 사기 코인 논란이 제기된 업체의 이사로 올라 있었는데 논란이 불거진 뒤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출연료 정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겁이 나고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을 미끼로 코인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업체는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스캠 코인이라는 건 누명일 뿐이라고 했고요. 블록체인을 이용해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회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명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이 말만큼은 새겨야겠죠. 위너즈 코인을 긍정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를 종용한 거나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주요 고속도로엔 고향으로 향하는 차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로일수록 차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사고를 수습하려다 생기는 2차 사고에 더 큰 피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이 수신호를 합니다. 몇 대는 비켜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달리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차를 보고 핸들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생긴 2차 사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겪은 사람은 2명 중 1명꼴로 숨졌습니다. 일반 사고 치사율의 7배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우선 차간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일반 도로에선 주행속도에서 15km를 뺀 거리, 고속도로에선 주행속도만큼이 안전거리입니다. 시속 90km로 모의 주행을 해봤습니다. 주행속도와 같은 90m 안전거리를 지키면 장애물과 사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고가 납니다. 후속 조치를 할 때도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뒤따르는 차량에 비상 상황임을 알려야 합니다. 우선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 트렁크를 열어야 하고요.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 신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차량 앞쪽으로 100m 이상 멀리 대피하시면 됩니다. 삼각대 설치 등 사고 후 조치도 일단 도로 밖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에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금리는 높고 전세 사기는 기승을 부리니 오히려 월세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월세는 수십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현장에 이상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경매 지도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홍역을 치른 서울 화곡동 빌라촌은 경매 물건이 200건을 넘으며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전세 수요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원래 전세로 집을 알아봤었는데 요즘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월세로 틀었던 것 같아요. 전세로 가기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월세 매물 찾기가 막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월세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지금 한 2, 3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방 2개에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것들이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한 3천에 100만 원씩. 오피스텔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출 부담이 커지자 교통이 좋은 곳은 월세가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1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 신규 계약하는 같은 집에서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은 120에서 130 정도 월세 내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빌라 월세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째 올랐는데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대학가 원룸으로 번지며 학생들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기서 몇 년을 대학 생활을 해야 되고 월세가 사실 어떤 친구들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은 내리는 반면 보증금이 작은 계약일수록 월세는 더 많이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꺾일 때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동물원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라쿤이 도심에 나타나는 일이 꽤 있죠. 라쿤이나 미어캣 같은 동물을 볼 수 있는 이색 동물 카페의 관리 소홀로 생긴 일인데요. 결국 지난해 말부터 이런 동물들 동물원에서만 전시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됐는데 문제는 수천 마리나 되는 갈 곳 없는 동물들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공손히 간식을 받아먹는 라쿤. 이름은 갈비입니다. 야생동물이지만 사람 손길에 익숙합니다. 지난 8년 동물 체험 카페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카페가 문 닫으며 보호센터를 떠돌고 있습니다. 반평 남짓한 철창 속 개체번호 51번이 됐습니다. 갈비야. 오랜만에 듣는 이름에 고개를 살짝 들더니 곧 웅크려버립니다. 밥은 주사기로 먹여줘야 겨우 넘깁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갈비가 있던 카페가 폐업한 건 지난 12월 시행된 새 야생동물 보호법 때문입니다. 동물원이 아니면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027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지만 그 사이 동물을 만지도록 하는 건 안 됩니다. 일부 업소의 열악한 환경에 학대 논란까지 있던 터라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문을 닫게 될 업소에 전시되던 2천여 마리를 어디로 보낼 거냐는 겁니다. 벌써 버려지는 동물들이 생길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환경부는 일단 충남에 보호소한 곳을 준비 중입니다. 4월 문을 여는데 400마리 정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시설을 좀 설치하고는 있어요. 이미 사람 손을 타 자연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 보호시설이 넉넉히 마련돼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안개 때문에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귀성길 운전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 대구, 경북 등에선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